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빠사오파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면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옵션 만기라는 특별한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뭔가를 우리한테 보여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밤에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기 한 판을 또 했죠.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 흔한 말로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갖고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이니셔티브를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민주당에서 끌어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을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협의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어제는 단편적인 접근 방법을 또 제시를 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거나 그거나인데 어쨌든 간 자기 주도 하에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단편적이라는 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또 그런 급여 보조 프로그램 같은 거, 그다음에 가구당 1,200불씩 현금 지급하는 그런 거 문제, 항공사 지원의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핀셋 지원 이렇게 몇 군데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나 저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제 시그널을 줌으로 해서 미국 시장 다시 올랐어요. 여러분 이미 보셨습니다만 주요 종목들 다 올랐고, 다우 나스닥 S&P 500 다 1. 거의 2% 가깝게 1.98 요 정도에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장이 하루 내렸다 하루 올랐다 이런 시소 타기를 이번에도 또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일단 출발은 편했어요. 출발은 되게 편했는데, 편했으면서도 우리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강하게 뻗으면 상당한 매물을 받겠다. 그리고 오늘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동시에 안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출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수상으로 2,400포인트를 넘는 그런 이제 강세 출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어제 상당한 매수를 보였던 금융투자가 역시 매물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금융투자가.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투자가 매물을 옵션과 관련해서도 내놔야 되고, 또 어제 산 것도 오늘 그렇게 팔면 또 단기 차익이 나니까 현물에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어요. 또 외국인은 또 외국인 나름대로 어제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샀잖아요. 그거를 아침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미국 시장에 그 잘 끝난 그 내용을 갖고 힘있게 출발하던 시장이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도 한번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장이 정리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다시 이제 늘려가면서 시장은 다시 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러면 거의 아침에 시작했던 거 부근에서 끝내려고 이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기관들이 아침부터 팔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다 팔지 않았나 이랬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마지막 종가 동시호가에 금융투자가 거의 5천억 이상 물건을 내퍼붓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황급히 외국인들도 매수를 늘리면서 그걸 외국인들이 거의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은 오늘 1681을 팔았으니까, 개인은 어쨌든 간 요즘은 개인은 오르면 난 팔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옵션 만기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3분기 추정치 발표 아니에요. 아침 일찍 발표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이 흔한 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뭐 66조 매출에 12조 3천억 영업이익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1%가 상승한 거고요. 바로 이제 2분기 전기 대비해서는 50.9%가 상승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난리 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종가가 마이너스 200원이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2,784억으로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기관이 1,962억. 이거 하필이면 오늘이 삼성전자 잠정치가 나와가지고 옵션 만기일에. 그리고 개인도 여기다 대고 893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왜 그러냐면 그 6만 원 언저리에 대한 그 상당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6만 원을 언제 깨지겠지만 이쪽에 오면 개인 투자가들은 자꾸 팔려고 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시장이 확실한 답을 못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시장은 오늘 그래서 이제 보여준 게 뭐냐. 옵션 만기를 일이 아니라고 쳐도 우리 시장이 현재 안고 있는 한계점 같은 걸 우리한테 좀 시그널을 줬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뷰가. 네, 잠깐 이제 그동안 질문하신 분이 많으신데, 뭐 광군제, 이런 거 제가 왜 답변을 해드리면 앞으로, 연말까지 이런 거 계속 간헐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광군제가 뭐냐면 11월 11일입니다. 1111. 중국에서 대규모 쇼핑 하는 날이죠. 1111이 광군이라는 게 중국말로 싱글 남자, 독신남 뭐 이런 얘기래요. 그러니까 1111 싱글이 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날은 뭐 선물하고 파티도 하고 뭐 서로 뭐 소개팅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광군제라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랑 관련된 거는 화장품하고 이제 폴더폰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임박해서 또 광균제 이렇게 해서 또 화장품 움직이고 또 뭐 폴더폰 사이드에 있는 거 움직이고 뭐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이거 뭐 해마다 하는 거니까 시즈널 이펙트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제로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넷째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다음 날 프라이데이 그날부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일반 기업들이 이제 옛날 얘기죠. 일반 기업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나니까 빨간 글씨로 장부를 적다가 이날부로 이제 흑자가 나서 블랙 글씨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근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뭘 얘기하냐 하면은 굉장히 그 연말까지의 그 소비 진작되는 그런 행사예요. 이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12월 26일 박싱데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영용방 국가들 또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데는 굉장히 크게 이 박싱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성에 있는 영주가 그 이제 성 안에 사는 성 안에 사는 뭐 일반 그 주민들한테 선물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추측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파티하고 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주니까 음식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막 하는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남은 음식이라면 좀 뭐하지만 남는 걸 이제 이렇게 다 박싱을 해서 누구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민 하인 뭐 이런 집에 이제 줬다고 나눠줬다 그래요. 그래서 유래가 된 게 이제 박싱데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박싱데이 때 대규모 쇼핑 행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고 정리죠.
연식이 바뀌고 막 그러니까 재고 정리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일을 많이 합니다. 뭐 보통 뭐 퍼니처 이런 거 막 70%막 이렇게 예, 70% 오프 막 이렇게 써놓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쪽에서 좀 살 때 샀던 소파를 아직도 뭐 몇십 년 지나 쓰는데 뭐 물건이 나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박싱데이까지 연말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쇼핑 시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면 지금은 이제 뭐 중국의 관군제가 우리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소비 관련 물품들과 관련 있는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주로 이제 또 한글날에서 연휴가 되니까 연휴 기간 동안 좀 찬찬히 시장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시라고 오늘 시장이 우리한테 준 시그널이 과연 무엇일까? 시장은 현재 시장이 안고 있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한테 알려줬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빠사오파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면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십니까? 네. 이게 백만개미에서 계속 여러분한테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드리던 거죠. 이 의미를 오늘 좀 짚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역시 뭐 늘 해주시지만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이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우리 개인 투자가들을 이제 스마트 개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처음에 동학 개미 얘기 많이 하다가 이제 요새는 스마트 개미. 근데 제가 봐도 진짜 스마트해요.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가 나름대로 상당히 그 실탄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옛날 같이 그냥 뭐 어떻게 뭐 기관이나 외국 투자가들한테 이렇게 묻어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실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20,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영끌로 끌어온 돈이건 무슨 돈이건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에선 어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연령층이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빨리 획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야 외국인하고 기관도 보면 어제 샀다가 오늘 팔고 쟤네 저러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뭐 맨날 무슨 자기 투자 얘기하고 뭐 그럼 개인들이 무슨 돼지 저금통이냐. 맨날 돈 넣기만 하고 그러면 10년 지나면 돼지 저금통이 몇 개가 꽉 차갖고 큰 항아리 같은 돼지 저금통 꽉 차갖고 그때 그거를 따면은 돈이 많이 될 겁니다. 막 이런 얘기가 옛날에 먹혔어요. 옛날 투자자들한테. 근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 얘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따지잖아요. 그럼 내가 장에 들어가서 그만큼 보초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거 없다. 그리고 장이 불투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난 그냥 단타, 트레이딩 매매를 하겠다. 그게 뭐예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겠다. 빠사오파. 이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매일 제가 이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지만 이거 보면 요새 여실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미 개인 투자가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뭘 알았냐? 이제 시장이 지난 4월서부터 8월까지 시장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걸 이미 개인 투자가들이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막 사도 이제는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 사. 난 팔게. 옛날에는요, 외국인이 산다면, 외국인
우리도 빨리 사야지. 뭐 이랬어요. 그러다 걸려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나 밑에서 산 거 있는데 그럼 네가 받아가. 그럼 나는 땡큐. 나는 얼마 먹고 난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좋아. 나 2% 먹었어. 나 3% 먹었어. 그럼 오케이. 아주 되게 쿨해요. 그러니까 요새 그 투자하는 개인들의 그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다. 근데 그렇게 만든 게 뭐냐?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미국의 뭐 로빈 후드라고 그러나요? 개인 투자. 그 어떻게 하는지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동학개미라고 부르는 이 개인 투자가들은 굉장히 또 다른 어려움이랑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연말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억 대주주 요건도 뭐 여당의 의원 얘기하고 또 기재부 장관 얘기하고 뭐 달라요, 얘기가. 그 뭐 협의 뭘 하여튼 내놓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친인척 합산하는 거 이거는 빼고 개인으로 하겠다. 또 그런 얘기가 있냐면은 왜 갑자기 10억에서 3억으로 가냐. 중간에 뭐 6억쯤 한번 하고 뭐 가면 되지. 뭐 매일매일 말이 조금씩 달라져서 이건 진짜 나와봐야 알겠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불확실성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100만 개미 그를 쭉 보시면서 같이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이거를 내년까지 가지고 가려는 생각을 가진 종목은 그 종목에 대한 자기 소신이 없으면 그리고 그 종목의 산업에 대한 확신이 쓰지 않으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확신이 있는 그 부분은 따로 모아서 그건 하나로 딱 해서 이제 봉했어요. 얘는 어쨌든간 뭐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되건 한번 밑바닥 치고 5건 가건 관계없이 이건 그냥 내년까지 간다. 내년이 더 좋으니까. 뭐 그렇게 뭐 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부분 갖고는 그냥 빠사오파만 하겠다는 거예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전통적인 경기 관련주는 뭐고 기술 성장주는 뭐냐? 아까 기술 성장주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BBIG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시장을 8월까지 끌고 왔던 것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으니까 지금 멈칫하는 사이에 전통적인 가치주로 가야 된다는데 이제 저는 그게 가치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 관련주다. 그래서 그 경기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뉴딜 관련, 디지털 뉴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그 대상으로 되고 그런 것들에서 떨어질 때마다 사셔라. 분할해서.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는 한 칼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 한 게 바로 이제 빠사 오파죠. 그래서 이제 아셨습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장사 잘하는데, 그래서 뭐, 화장품 같은 거에서도 장사 잘한 거, 그런 것들은 요새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나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의외로 포스코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뻗을지는 조금 보아야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제도 뭐 한 번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표를 만들어서 밸류 체인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거는 그 종목을 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권유하지도 않고 이 백만개미는 종목을 찍어주고 뭘 이러는 방송이 아니에요. 시장의 숨결을 여러분하고 같이 느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도로 시장을 보자 하는 방송이지 여기서 종목 찍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종목 찍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돈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또 그냥 내일 가서 막 그
종목 사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 한세구가 얘기했다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밸류 체인이면 이런 필드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떨어지는 날마다 분할해서 매수했다가 이게 터닝해서 올라오면 매도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분 이제 그 내일 토요일 날, 내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브런치 카페에서 그동안 했던 뭐 이동평균이라든지 양봉봉 뭐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 주식 살 타임인지 아닌 타임인지는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거 예를 든 종목이라고 해서 뭐 타이밍 못 맞춰서 사는 거야. 그거는 뭐 신도 해결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듣고 하시면 그렇게 제가 종목을 찍어줬다고 인식하고 그 종목을 사시면 진짜 손해 많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시장을 여러분하고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자 보세요. 대선까지 불투명하죠. 자, 미국 대선이 바이든이 되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내일 쉬는 날이지만 제가 뭐 특집이라면 좀 우시지만 그냥 한 꼭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계속 내일 뭐 낮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우리는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물 그 실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사들이, 물론 이건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일부 그 좋은 회사들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잘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게 또 한 가닥 희망이고, 이게 이제 해넘겨서 나갈 때 굉장히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억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 줘야 우리 시장이 오랫동안 힘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는 봉합해서 가고 나머지는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요? 빠사, 오파.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 그런 거고, 그 대상 종목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밸류체인 한 번 더 올려드릴까요? 올려드리죠. 근데 그걸 오늘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종목들 중에서 떨어지는 날마다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이거는 되반등을 하니까 그 되반등할 때 일괄 매도하시라. 다시 한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시장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뭐 우리도 만만치 않은 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 수익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뭐 10몇 프로 먹고 20몇 프로 먹고 이런 거는 진짜 꿈 깨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심하시고, 내일 바이든이 되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브런치 카페는 ETF. 여러분들 ETF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딴 거 하려다가 우선 ETF는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하셔야 된다. 거기 이제 고포스 얘기도 나오고 레버리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휴인데 또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저는 이제 뭐 내일 영상으로 뵙고 월요일날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